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줄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한 주 한 주가 금방 갑니다, 그죠? 네. 그 설도 얼마 안 남았죠, 그죠? 다음 주 되면 설 연휴가 시작하죠, 그죠? 저희도 이 맛집하니까로 공부를 하면서 제법 많이 했습니다, 그죠? 이제 지금 오늘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마치마니까 10번째 경전, 마음챙김의 확립경을 가지고 같이 한번 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챙김의 확립경 10번째 경전이죠. 저번 시간에 저희가 그 사념처, 신수 신법 중에 첫 번째 신념체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 세 가지를 다뤘습니다. 첫째는 호흡 명상에 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네 가지 자세, 그 다음에는 분명하게 알아차림에 관한 부분을 다뤘고요. 오늘은 네 번째 나오는 32가지 몸의 부위에 대한 마음챙김을 다룰 차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고 이제 법회를 진행하겠습니다. 32가지 몸의 부위에 대한 관찰입니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 몸은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그리고 머리털에서부터 아래로 살갗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 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반주한다. 즉, 이 몸에는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 살갗, 살, 힘줄, 뼈, 골수, 콩팥, 염통, 간, 근막, 지라, 허파, 창자, 장간막, 위속의 음식, 똥, 쓸개즙, 가래, 고름, 피, 땀, 굿기름, 눈물, 피부의 기름기, 침, 콧물, 관절 활액, 오줌 등이 있다라고. 비구들이여, 이는 마치 양쪽에 아가리가 있는 가마니에 여러 가지 곡물, 즉 밭뼈, 보리, 녹두, 완두, 참깨, 논벼 등이 가득 담겨 있는데 어떤 눈 밝은 사람이 그 자를 풀고 반조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밭뼈, 이것은 보리, 이것은 녹두, 이것은 완두, 이것은 참깨, 이것은 논벼다라고.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 몸은 발바닥에서부터 쭉 해서 관절, 활액, 오줌 등이 있다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해야 된다. 32가지 몸의 부위에 대해서 관찰하고 마음챙김을 가지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신수신법 네 가지 중에 신념처 중에 한 가지죠. 보통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몸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몸 자체, 전체적으로 몸을 생각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몸을 생각하고, 얼굴이 예쁘다, 또는 오늘 조금 피부가 안 좋다. 이렇게 이제 그 전체적으로 바라보는데, 이렇게 부분들을 분석해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몸이란 것들은, 이런 각각의 요소들이 합쳐져서 이게 서로 조화롭게 기능하면서 이게 몸이라는 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는 그렇게 잘 보질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머리털이 있다면 머리털 하나를 뽑고 나면 이게 나라고 여기진 않죠. 그죠? 머리털이라고 얘기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뼈 한 조각을 꺼내가지고 그 뼈 하나를 가지고 이걸 나라고 여기진 않죠. 그죠? 또는 안에 있는 쓸개즙을 가지고 쓸개즙을 추출해가지고 이걸 나라고 여기지도 않죠. 실제로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것들은 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나라고 여기는 것이지
이 하나하나를 사실 떼놓고 보면, 아, 이게 진짜 날까? 나라고 여길 만한 게 없는 것이죠, 이게. 사실,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집착을 많이 합니다.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어떻게 보면 이게 몸에 대한 관찰인데, 이걸 하나의 부정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몸을 부정하게 보는 거죠. 사실 우리는 우리 몸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나라고 여기고 나의 것이라고 여깁니다. 몸이 나라고 여기고 몸이 내 것이라고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어떻게 아프다 이러면 굉장히 괴롭죠, 그죠? 피부가 안 좋으면 기분이 안 좋죠, 그죠? 피부가 오늘따라 컨디션이 좋으면 또 그게 기분이 좋죠, 그죠? 사실 이 몸이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몸의 상태가 좋아지면 거기에 따라 나는 기뻐하게 되고, 몸의 상태가 안 좋아지고 병이 나거나 또는 뭔가 훼손이 되거나 하면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이게. 사실 그게 이 몸을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집착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부정관 같은 32가지의 몸의 부위로서 이렇게 관찰하는 하나의 부정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쪼개보면서 이 몸에 대한 집착을 없애주게 만드는 겁니다. 아, 이게 내게 아니구나.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뼈와 피와 살과 몸털과 여러 가지 내장 기관과 또는 여러 가지 소화 효소들이 모여서 나라고 사실 착각하는 것이지, 실제 이게 내가 아니구나. 내가 집착할 바가 없구나. 사실 이런 염원심을 일으키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 부정관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하나는, 이게 사실은 나라고 뭉텅이로 얘기했던 것이 잘라서 하나하나 보니까, 이거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고, 그냥 이런 것들이 다 조건이어서 모여서, 그냥 하나의 임시적인 모임이 바로 내 몸이라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측면에서는 보자면 이것의 부정한 측면을 보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마음속으로 여기 쭉 나 있는 게 있죠. 만약에 힘줄을 본다 이러잖아요. 마음속으로 힘줄의 이미지를 상상해 보면 피부를 벗겨내잖아요. 힘줄이 보이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일종의 혐오감 같은 게 들거든요. 사람이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아주 어릴 때 했던 그런 TV 시리즈, 외화 시리즈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V라고, V. 파충류, 외계에서 온 일종의 파충류 계통의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는 그런 외화 시리즈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때는 그냥 보통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피부를 벗겨내고 나면 파충류의 모습이 아주 징그러운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게 외계인이라서, 파충류 계통의 외계인이라서 그렇게 징그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사실 피부를 벗겨내면 어떻습니까? 피부를 벗겨내고 보면 사람들이 기겁을 하죠. 정말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보면 모습이 정말 보기 힘들죠, 그죠? 근데 사실 우리는 한꺼풀만 벗겨내면 모두 다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단 말이죠. 단지 그걸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지금 아름다운 것만 보려고 하고, 그 본질에 대한 이 이해와 통찰이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아름다운 것이고, 볼만한 것이구나, 이렇게 여기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보기에도 때로는 부정한 것이고, 혐오감을 느낄 만하고, 집착할 만큼 아름다운 것이다, 아니라는 그런 어떤 인식이 들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관심과 애착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관의 속성이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해명상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어떻게 보면 긍정하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감싸 안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는 아무런 욕망도 없거든요. 원함도 없거든요. 모든 걸 감사하다니까. 평등하게 대하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불만족도 없죠. 모든 걸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긍정함에서 긍정함에서 탐진치를 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삼매를 개발하고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약간 부정감 같은 게 어떤 측면이냐면, 이 모든 것을 약간 부정하는 측면이 이게. 이것도 부정한 것이고, 이것도 부정한 것이고, 잡을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집착할 바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것들 버리게 되는 거죠, 이제. 공통적으로. 모든 것들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집착할 바가 없구나. 이게 내 권리가 있는가 하는 그런 이 마음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부정함에 의해서 그럼 뭐냐면 모든 것을 부정하면 아무것도 잡을 게 없잖아요. 원하는 게 없죠. 거기서는 더 이상 이 마음이 움켜질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어떻게 보면 상반된 것 같지만 결국은 같은 결과를 갖고 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감싸는 것들이나 모든 것들을 밀어내는 것이나 똑같은 결과를 갖고 오는 거예요. 호흡 명상은 좀 더 중립적이죠. 호흡 명상은 그게 그렇게 막 모든 것들을 의지로 감싸는 것도 아니고 또는 밀어내는 것도 아니고 아주 중립적으로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굉장히 중립적인 그런 속성이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나 이제 몸에 대한 집착이 심하거든요. 가장 심합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플 때가 제일 괴롭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마음 심적으로 힘든 일이 있다. 그렇지만 몸에 병이 와 죽을 것 같다 하면 심적으로 어려운 일도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게. 몸에 대한 집착이 가장 강력하거든요. 이걸 버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죠. 뒤에는 이제 시체에 대한 명상도 있는 것이고, 바로 뒤에는 또 4대 요소를 통해서 몸을, 알아차리는 이런 어떤 명상법도 있는데, 이 몸에 대한 어떤 집착이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은 언젠가는 죽을 존재잖아요. 그죠?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데, 실제로 거기 죽음에 정말 임박하기 전까지는 정말 우리가, 이 죽음을 현실로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뭐랄까, 아주 아름다운 피부에 쌓여 있잖아요. 이게. 쌓여 있다 보니까 또 자세하게 우리 몸을 관찰하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사진 찍을 때도 그렇죠. 사진 찍을 때도 최대한, 뭐랄까, 이제 잘 조명을 받아서 햇빛을 잘 받아서 예쁘게 나오게 만들려고 하죠, 자기 몸. 그리고 요즘 필터 같은 것도 있다 하더만요. 필터가 탁 찍으면 보시시하게 이제 예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32가지, 어떤 몸의 부분들을 한번 관찰해 보면, 이게 정말 집착할 바가 없는 것이구나. 이게 사실은 내게 아니구나. 결국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여서 인연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구나 하는 그런 통찰이 생기는 거죠. 그런 통찰을 통해서 우리가 집착과 번뇌, 탐진치를 내려놓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어떤 사념처 수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일주일 만에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경전에 보면, 한 가지 7년 만에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깨닫는다는 건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다섯 가지 장애를 완전히 버린 상태 나와있죠, 그죠?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라고 그게 앞쪽에 나와있죠, 그죠? 이게 바로 다섯 가지 장애를 버리고 선정을 성취해서 강력한 마음 챙김을 갖고 있을 때, 이때 같으면 실제로 일주일 안에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 하면 우리가 여기 32가지 몸에 대한 관찰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도 마음의 삼매를 개발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지혜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런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삼매와 지혜를 개발하면서 오랜 시간을 걸쳐서 결국은 깨달음이 이룰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는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 몸의 속을 볼 일이 잘 없습니다. 그죠? 몸을 해부할 모습을 볼 기회가 없잖아요. 태국이나 불교국가에서 보면 가끔 스님들은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보통 부검 같은 걸 하잖아요. 부검 같은 걸 하면 이게 불교국가 같은 데서는 일종의 이제 부정관 수행이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있거든요. 부정관 같은 데는 수행의 인식이기 때문에 그럼 병원에서 부검 같은 걸 할 때 스님들이 이제 그걸 참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가끔 있어요. 저도 이제 한번 태국 스님 통해서 부검을 한번 참관을 했거든요. 이게 옆에서 이제 부검을 하고, 그 다음에 유리로 하나 막혀 있어요. 바로 그 옆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실제로 보면 이게 이 사람이 사람 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정말 이게 살아있을 때는 정말 사람이라고 여기지만 죽고 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게 여러 가지 이 장기들을 막 잘라내고 분해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보면 이게 정말 그냥 여러 가지 이 신체 기관들이 정말 아주 특별한 인연에 의해서 모여서 작동하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실제로 이런 이 조화가 깨져버리면, 생명이 끊어져 버리면 이건 그냥 하나의 물질에 불과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어떤 32가지 몸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이런 인식을 개발하는 거죠. 이것이 내가 아니구나. 몸이라는 게, 내 것이가 아니구나. 이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구나 하고 깨닫는 거죠. 일종의 그건 뭐냐면 짐을 내려놓는 거죠, 이것도. 근데 이것도 좀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특히 부정관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게, 잘못하면 단순히 그냥 몸에 대한 그냥 혐오, 그러면서 세상을 비관하게 되기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좀 위험합니다, 이게. 부정관을 통해서 이걸 잘하면 어떻게 마음 상태가 바뀌어야 하냐면,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 생겨야 됩니다. 목적이 그거거든요. 몸에 대한 집착이란 것은 일종의 몸에 대한 집착이 바로 우리 마음의 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마음의 짐이죠. 근데 이게 몸에 대한 집착을 놓으면 몸에 그런 엄청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부정적으로 하고, 자꾸 이제 삶에 대한 어떤 그런 포기로 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일종의 이제 삶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쪽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그건 오히려 그런 감정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몸에 대한 악의,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의가 오히려 강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자꾸 이런 데 빠지다 보면 자살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영화 배우나 배우들이 보면 작품 따라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배우는 막 아주 잔인한 그런 영화를 찍다가 또 자살을 하는 이런 배우들도 있죠. 뭐냐하면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완전히 몰입이 되다 보니까 그게 자신을 완전히 정신세계에 지배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부정감도 자칫 잘못하게 되면 짐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악의에,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한 악의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의의 짐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데 익숙한 스승의 지도를 받아서 그렇게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 32가지 몸에 대한 관찰도 결국은 이 몸에 대한 어떤 무아를 깨닫기 위해서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32가지 몸에 대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 하면 4가지 물질에 대한 관찰입니다. 지수화풍 4가지 물질입니다. 보통 불교적으로 보면 우리의 어떤 몸은 지수화풍 4대로 분석을 하거든요. 지란 것이 딱딱한 것, 땅지자죠. 딱딱한 것. 수가 어떤 액체, 그 화가 어떤 온기와 같은 겁니다. 풍이 일종의 공기, 호흡 같은 이런 종류죠. 근데 사실 요즘 보면 이거보다 훨씬 자세하게 분석할 수 있잖아요. 분자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원자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다양하죠. 무슨 쿼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 굉장히 요즘 현대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섬세한 아주 작은 단위로 좀 더 정밀하게 이렇게 이제 몸을 분석해내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게 더 정밀하게 분석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의 목적은 뭐냐 하면 이런 어떤 하나의 프레임이죠.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 몸을 관찰함에 대해서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 몸이 나의 것이라는 그런 잘 전도된 인식을 버리는 것. 이게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정보를 아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이것도 수단인 거예요, 이게. 방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 거야.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 나라는 잘못된 관념을 버리기 위해서, 탐진치를 버리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4가지 물질로, 우리 몸을, 관찰하는 겁니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놓여진 대로 요소별로 반조한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라고. 비구들이여, 마치 솜씨 좋은 백정이나 그 조수가 소를 잡아서 각을 뜬 다음 큰 길 4거리에 이를 벌려놓고 있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이 몸이 처해진 대로, 놓여진 대로 요소별로 반조한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본다. 그는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해야 한다. 여기 비유가 잘 나와 있죠, 그죠? 백정이 소를 딱 잡아서 쫙 이제 막 이거 분해하잖아요, 그죠? 가죽을 잘라내고 또는 힘줄을 잘라내고, 그 다음 또 뼈를 이제 살과 뼈를 해가지고 살을 발라내고 뼈만 남게 되잖아. 이렇게 가죽이나 뼈와 살, 피 이런 것들이 보면
각각이 다 분해가 되잖아요. 그죠? 분리가 되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는 것도, 그죠? 몸이라는 것도 결국은 4대, 사실 소하고 같은 동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딱딱하고 또는 액체적인 것 또는 온기와 또는 이 그 공기와 같은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결국은 우리의 몸이 존재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 나라고 할 만한 단일한 그 나라고 할 만한 실제로 실체는 없다는 것이죠. 이게. 이것도 다 네 가지 요소가 적절하게 이연따라 모여 있을 때 결국은 나라가 오는 존재가 성립을 하는 것이지, 이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또는 이 조화가 깨져버리면 나라는 존재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하나하나 이 분석해서 보면 결국은 네 가지 요소가 다 모여서 존재하는 것이지, 나라고 할 만한 실체는 없다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이게.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네 가지 요소로 바라봐도, 여전히 나가 있다고 느껴지죠. 그래, 내가 이 뼈와 살과 피와 어떤 호흡 또는 온기 이런 것들이 다 모였지, 그래. 그래도 보면 이게 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관찰을 하다 보면 그래도 몸에 대한 집착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하면서 내 마음도 고요하고 평화로워지고, 그걸 통해 이제 마음이 점점 삼매가 개발되고, 또는 삼매 비례해서 통찰이 개발되거든요. 그리고 강력한 삼매가 강력한 삼매의 힘이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마음 챙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훨씬 더 강력한 통찰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것은 나라고 할 만한 존재가 없는 것이고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하는 아주 깊은 통찰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있다는 유신견이 약화되고 나중에는 이게 완전히 뿌리 뽑힐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보통의 어떤 마음 상태에 있어서 단순히 이것을 사유한다고 해서 아주 깊은 그런 이 유신견이 깨지는 통찰이 생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삼매 바탕, 깊은 삼매 바탕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것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동반되는 지혜도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나오는 게 보면 9가지 공동묘지의 관찰입니다. 이 공동묘지 시체가 버려져 있을 때 그 시체들이 변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그 마음속으로 떠올리면서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 숲에다가 시체를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인도에서도 화장을 하잖아요. 그죠?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거나 하는데, 만약에 화장을 한다 하잖아요. 그럼 시체를 다 태우려면 어마어마한 나무가 됩니다. 돈이 많아야 돼요. 사실 화장을 제대로 하려면 진짜 옛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 몸이 있잖아요. 몸이 이게 사실은 촉촉하잖아요. 이게 피와 살로 이루어졌으니까. 이게 완전히 탈 때까지, 탈 정도의 그런 그 화력을 가진 나무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죠. 그러니까 숲에다 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시체를 버리는 숲에다 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걸 이제 동물들이 뜯어먹거나 독수리가 뜯어먹거나 이러는 거죠.
그런데 가면 사실 부처님 당시에는 시체를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변화를 보는 거죠, 이게. 여기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가지 공동묘지 관찰인데요. 9가지 단계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죽은 지 하루나 이틀 혹은 사흘이 지나 부풀고 검푸르게 되고 문드러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바로 자신의 몸을 그것과 비교해 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시체가 며칠 지나게 되면, 하루 이틀 되면, 이게 막 부풀어 오르죠, 그죠? 부풀어 오르고, 그 다음, 푸르둥둥해지고, 그리고 물이 나와서 점점 문드러지기 시작하죠. 근데, 사실, 우리 몸도 그와 같이 될 건 확실하잖아요, 그죠? 단지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들을 상상하기도 싫은 거죠. 여러분들이 자신의 죽음을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이제 자기 대화의 주제 올린 경우는 거의 없죠. 평소에 그런 생각 잘 안 하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나인 거예요, 몸이. 몸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소멸한다는 건 상상도 하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이게 죽는다 이래가지고, 또는 사칭도 없잖아요. 죽음을 상징한다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누구나, 죽음에 이렇게 되잖아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이건 좀 더 적극적으로 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 죽었을 때 나의 몸도 그렇게 부풀어 오르고 푸르딩딩해지고 몸의 형체도 문드러지게 된다 하는 걸 상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겠습니까? 몸에 대해 집착했던 마음이 확 사라지겠죠, 그죠? 몸이라는 게 부정한 것이구나. 결국은 이 몸도 이렇게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는데, 매일 저녁 내가 마사지도 하고, 로션도 바르고, 머리도 깎고, 매일 씻어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소중한 게 아니구나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하면서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비구는 마치 모지에 버려진 시체를 까마귀 떼가 달려들어 마구 쪼아먹고, 솔개떼가 쪼아먹고, 독수리떼가 쪼아먹고, 개떼가 뜯어먹고, 자칼들이 뜯어먹고, 별의별 벌레들이 다 달려들어 파먹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것과 비교해 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당연히 이 숲에다 그냥 던져 놓으면 시체를 온갖 동물들이 다 쪼아먹겠죠. 나중에는 구더기나 벌레들이 보면, 개미들이 보면 그걸 다 파먹겠죠, 그죠? 우리 몸이라는 게 그런 거죠, 이제.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내 몸은 전혀 그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죠. 죽었으니까, 이제. 몸도 그렇게 변한다고 내가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로 이것도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만들어주는 거죠. 몸이라는 게 집착할 게 없구나. 그동안 특히나 이거 죽음에 대한 명상이 들어있잖아요. 사람 죽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죽고 나면 이렇게 험한 것인데, 내가 세상에서 왜 그래 욕심을 했던가? 왜 이렇게 집착을 했던가? 남들한테 왜 이렇게 모진 말을 했던가? 남편한테 왜 이렇게 잔소리를 했던가? 부인한테 왜 이렇게 못해줬던가?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얼마나 내가 쓸데없이 내 에너지를 낭비했는가 하면서 우리가 또 중요한 일에 더 몰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진정으로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어떤 일종의 이제 가닥도 잡아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죽음에 대한 명상이. 그 다음 세 번째 뭐냐면,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해골이 되어
살과 피가 묻은 채 힘줄에 얽혀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동물들이 다 파먹고 벌레들이 다 파먹으면 나중에는 이 살과 피가 많이 사라지고 뼈에다가 그냥 힘줄이 이제 대충 조금 남아있는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은 해골이 되어 살이 없어지고 피는 남아있는 채로 힘줄이 얽혀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나중에는 해골만 남고 그런 살은 없어지겠죠. 그 다음 힘줄만 남아있고. 다섯 번째는 해골이 되어 살도 피도 없이 힘줄만 남아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섯 번째, 백골이 되어 힘줄도 사라지고 뼈들이 흩어져서 여기에서는 손뼈, 저기는 발뼈, 저기에는 정강이뼈, 저기에는 넓적다리뼈, 저기에는 엉덩이뼈, 저기에는 등뼈, 저기에는 갈비뼈, 저기에는 가슴뼈, 저기에는 팔뼈, 저기에는 어깨뼈, 저기에는 목뼈, 저기에는 턱뼈, 저기에는 치골, 저기에는 두개골 등이 사방에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이것과 비교해 본다. 이 몸도 또한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중에는 백골이 사방에 나뒹굴게 되죠. 그죠? 결국은 이 몸도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여기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백골이 되어 뼈가 하얗게 변하여 조개 껍데기 색깔처럼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은 백골이 되어 단지 뼈무더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백골이 해를 넘기면서 사가 가루가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자신의 몸도 그것과 비교해 본다. 이 몸도 또한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나중에는 백골이 나중에는 가루가 되죠. 가루가 되고 흙이 되는 거죠, 이게. 결국 우리 몸이라는 게 이렇게, 가루가 되고 흙이 되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몸이라는 것이 누구도 그런 운명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최대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죠. 여러분들 누구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다 염을 해서 이제 다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해서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래서 피부 색깔도 이제 좀 뿌옇게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 다음 꽃으로 쫙 휘장을 하죠. 그 다음 관도 좋은 거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 죽어서, 보기 힘든 그런, 약간 더러운 그런 모습을 감추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결국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 몸이라는 것은 썩어서 결국은 나중에는 가루가 되어서 자연으로 돌아갈 그런 이런 존재단 말이죠. 이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많은 통찰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몸이라는 게 정말 집착할 바가 없는 거구나. 내 거라고 얘기했는데 내 게 아니구나. 만약에 여러분이 이 몸을 내 거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게. 몸에 병이 들고, 죽고, 가루가 되고, 내게 이렇게 되면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한 집착을 하고 내 게 아니라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괴로울 이유가 없는 거죠. 몸이 내 게 아닌데, 나에게 속한 게 나의 자아가 아닌데, 이게 썩든지, 가루가 되든지, 병이 들든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 같지만, 근본적으로 아주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내용이에요. 몸이라는 것은 병들고 늙고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 거면 내가 병들고 늙고 죽고 괴로움을 받잖아요. 어마어마한. 근데 이게 내 게 아니면 어때요? 나는 관계없는 거예요, 이게. 내하고 관계없는 일이에요, 이게. 이 병들든지 괴로움을 받든지 죽든지 내하고 관계없는 일이에요. 실제로 부처님께 얘기하시는 건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근본적으로 보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이 몸에 대해서라면 몸이 내 거라는 이 그런 잘 전도된 인식을 버려야지 근본적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몸이라는 게 이게 내 거라고, 만약에 내 거라면, 나의 자아라면, 나라면, 몸이 병들고 쇠퇴하고 또 소멸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몸의 속성이 원래 그런 것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몸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버렸다. 몸에 대한 소유를 완전히 버렸다.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바른 인식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몸 때문에 내가 괴로워할 일은 없는 거죠. 몸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에고라는 것이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그런 겁니다. 자아관념이 결국은 이 고통의 뿌리라는 것이 사실 그런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런 어떤 부정감, 또 죽음에 대한 인식은, 우리 삶을 아주 엉켜있던 삶 있잖아요. 아주 시원하게 풀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삶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가 맞고 뭘 해야 되고 뭐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안 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이 아주 클리어해지죠. 내가 살면서 중요한 게 무엇이고, 내가 정말 해야 될 게 무엇이고,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법의 어떤 소중함, 이 법의 가치를 아주 잘 드러내게 되는 거죠. 밖에 사람들은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이게. 돈이 중요한 사람도 있고, 명예가 중요한 사람도 있고, 취미가 중요한 사람도 있고, 뭐가 중요한 사람도 있고 한단 말이죠.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런 죽음에 대한 명상을 가지고 이거 통해서 정말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스스로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그 다음 나온 게 뭐냐면, 사념처 중에 두 번째입니다. 신수, 신법 중에 느낌에 대한 관찰입니다.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오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 한다.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 한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 한다. 세속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세속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 한다. 세속을 여인 즐거운 느낌을 또는 세간적인 괴로움을, 세속을 여인 괴로움을, 세간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세속을 여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세속을 여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 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밖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안팎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일어나는 요소들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사라지는 요소들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일어나는 요소들과 사라지는 요소들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이 있구나라고 그의 마음 챙김 잘 확립되나니 그것은 오직 지혜를 증장하게 하고 오직 마음 챙김을 강하게 한다. 그는 가래와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되어 이와 같이 비구는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해 머문다. 여기 느낌에 관한 겁니다. 다양한 어떤 종류의 느낌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들을 다양한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느낌이란 게, 외다라고 하대, 외다나? 느낌이라는 게 무엇이냐? 6가지 감각 기관이 있잖아요. 아니, 미설, 신의. 로 들어오는 감각의 대상이 됐잖아요. 보이고, 들리고,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고, 또는 정신적 대상 포함해서 6가지 감각 대상들이 이 감각 기관으로 들어오면서 우리는 이게 좋구나. 이거는 괴롭구나. 이거는 뭐 보통 중립적이구나.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귀를 통해서 소리가 들어오잖아요. 이게 즐겁구나. 또는 소음이 들릴 때는, 괴롭구나. 이 괴로운 느낌인 거죠. 그냥 보통 소리가 들릴 때는, 이거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구나. 이런 어떤 느낌이 드는 거죠. 아름다운 뭔가 풍경을 봤다. 정말 멋지구나. 또는 아주 불쾌한 광경을 봤을 때, 저건 보기 싫어. 보통 뭐 평범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보면 느낌입니다. 이게 모든 감각 기관에서 들어오는 그런 다양한 감각 자극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관한 문제죠, 이게. 이런 것들을 보면, 꿰뚫어 아는 거죠, 이게. 그래도 보면 뭐, 여러 다양한 게 있죠. 세속적인 것. 세속적인 느낌이면, 우리가 뭐 일상에서 보고 듣고 맛보고 이런 것들이 세속적인 것이죠. 저런 세속을 여인 것은 어떤 선정이 들었을 때, 산매에 들었을 때, 뭔가 통찰이 났을 때, 이런 것들이 세속에서 벗어난 어떤 느낌이라, 이게 좋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종류의 우리는 느낌들이 들어오는 거죠. 이것들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하는 거죠, 이게. 이 느낌이라는 것은 보면 여기도 느낌이 일어남과 사라짐을 본다고 하잖아요. 느낌이라는 것도 사실은 원인이 있는 겁니다라는 게. 몸이라는 게 앞에서 보면 일어나는 원인이 영양소가 5가지 영양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양소가 4가지 영양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영양소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느낌이라는 것은 뭐에서 일어나느냐? 접촉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12연계에서 보면 접촉에서 느낌이 일어난다 하잖아요. 촉수에서 접촉에서 느낌이 일어나는 겁니다. 접촉이 없으면 느낌이 없는 겁니다. 그럼 그런 거죠. 눈과 어떤 이 눈으로 저 풍경 있잖아요. 풍경이 이게 딱 만나야 되잖아요. 접촉을 해야 된단 말이죠. 접촉을 해야지 이게 보이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접촉이 없으면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게 좋고, 또는 불쾌하고, 또는 중립적인 어떤 느낌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근데 사실 이런 느낌이라는 것도 결국은 상대적인 겁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즐거운 것, 절대적으로 괴로운 것은 없습니다, 이게. 제가 옛날에 군대 갔을 때, 누구나 군대 갔다 온 사람 느낄 거예요. 밖에서 쳐다보지도 않던 초코파이 먹잖아요. 특히나 훈련소 같은 데서. 그보다 맛있는 건 세상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다른 어떤 단 것을 먹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결핍에서 그게 굉장히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죠, 이것도. 왜냐하면 많은 괴로움을 겪었기 때문에, 괴로움과 결핍을 겪었기 때문에, 그걸 다 초코파이라도 하나 먹으면 너무나 맛있는 거죠. 근데 평소에 정말 너무 맛있는 음식을 항상 먹는 사람이다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 줘도 큰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정말 식욕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너무 굶겨보세요. 공복이 결국은 최고의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상대적인 거죠. 보는 것도 그렇죠.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익숙해지고 어떤 감각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게 좀 지나면 그게 별게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흑백 TV를 봤잖아요. 흑백 TV를 보다가 칼라 TV 보면, 이야, 이런 게 있었나잖아요. 너무나 이게 선명하고, 너무나 이게 사실적 이래 보인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면 TV도 점점 커지잖아요. 옛날에 20인치만 해도 되게 컸는데, 어느 순간에 한 30인치는 봐야 된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또 익숙해지니까 그게 크게 안 보여요. 나중에는 40인치 막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요즘 50인치, 60인치도 흔하잖아요. 70인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20인치만 해도 크게 느껴졌는데 거기에 익숙해지잖아요. 하다 보면 익숙해지다 보면 크게 안 느껴지거든요. 나중에 30인치 정도는 돼야지 크게 느껴지는 거죠. 40인치, 50인치 이렇게 점점 크다고 느끼는 그런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느낌이라는 게 사실 그런 겁니다. 그 전에 아주 안 좋은 경험을 하잖아요. 그럼 다음에는 조금만 좋아도 대단히 좋은 겁니다. 근데 앞에서 아주 즐겁고 행복한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보다 조금 덜 행복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그건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이게. 느낌이라는 건 사실 상대적인 거죠. 사실 이런 느낌이라는 것들도 결국은 조건 지어진 것이다. 이것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다. 접촉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접촉에 사라지는 것이다 하면서 야, 이 느낌이라는 것도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니구나, 이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구나 하고서 꿰뚫어 통찰하는 거죠. 그럼 느낌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몸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느낌에서도 자유로워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갖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 좋은 느낌, 행복한 느낌, 괴로운 느낌. 그렇죠. 다양한 것들이 그런 느낌을 주죠. 그게 만약에 내 거라고 여기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리가 없는 거죠. 항상 행복한 느낌은 없거든요. 행복이라는 것은 그 전에 지금보다 좀 더 불행한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행과 불행은 한 쌍으로 있는 겁니다. 이게. 고통과 즐거움은 한 쌍으로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이 느낌을 나의 것이라고 여기면 이 끊임없는 고통의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이런 느낌이 항상 휘둘리게 되는 거죠.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려면, 진정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궁극적으로는 이 느낌이 나의 것이 아님을, 느낌이 바로 내가 아님을 꿰뚫어 아는 수밖에 없죠. 이게 즐거운 느낌이든 괴로운 느낌이든 중립적인 느낌이든 이게 나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면 내가 절대로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놀이공원에 가서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그죠? 롤러코스터 타면 좀 재밌기도 하지 무섭잖아요, 그죠? 그 롤러코스터를 탔기 때문에 온갖 공포와 극단적인 어떤 감정들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내가 그걸 안 타잖아요. 그럼 내가 그런 공포를 느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그런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올라타지 않는 거죠, 이게. 느낌의 롤러코스터에 올라타지 않는 거죠, 이게.
물론 이게 단순히 느낌이 나의 것이 아니야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삼매와 깊은 삼매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삼매와 지혜가 같이 적절하게 개발됐을 때 이런 이 느낌이 바로 나라는 이런 전도된 인식을 언젠간 버릴 수가 있는 거죠. 한 번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단계적으로 삼매와 지혜를 개발하면서 바로 이게 느낌이 나의 것이 아니구나, 느낌이 내가 아니구나, 느낌이 나의 자아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통찰해야지 궁극적으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